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 매화축제 취소로 관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매실 특산품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광양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접종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할 수 없어 혈액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 국회 통과가 사실상 2월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제한됐습니다. 2020년 1학기 초등학교의 전국 평균 등교일 수는 41.3일로 나머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일 동안 등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검사와 추적, 치료가 가능한 K-방역 체계를 지원하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새학기 등교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각급 학교에 93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의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 물품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하고 44개 교의 전국 단위 모집 기숙사 운영학교 입소생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등교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코로나19 차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최초로 초등학교 전체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돌봄교실에는 과일 간식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원격 교육 공공 플랫폼 등 미래교육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초중학교 40여 곳을 대상으로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도 든든한 공교육의 기반 위에서 학교 안과 밖이 자발적인 심리와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남 지역 220여 개 학교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실이 들어서고 22개 지자체에 한 곳씩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광양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취소됐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축제 취소로 매실 농가들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매실 특산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광양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광양 매화축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환영한다는 문구 대신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2년 연달아 취소되면서 매실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매실 농가에게 매화축제는 꼭 필요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매화마을의 소규모 농가 중에는 축제 매출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도 있다고 광양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매화축제에서 우리 매실 농가들이 판매하는 비중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매화 축제를 못 해버리면 우리 농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광양시 전체 매실 농가로 봐도 그 비중이 20-30%에 달합니다. 재고가 쌓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한 매실액이나 장아찌 등이 늘어나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다음해 가공식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농가에서는 그것을 못 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매실을 이렇게 가공하는데 좀 제한을 받을 것이고 그 싸게라도 어떤 뭐 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도매상에다가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큰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죠. 매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자 광양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 매실농가 가공식품을 남도장터에 입점시키고 이와 연계해서 3월 중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실시간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개인이 등록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도 있는 만큼 다음 농협이 가공품을 사서 다시 가공한 뒤 남도장터에서 팔 계획입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라이브 커머스 시기는 매화가 활짝 필 때쯤이 될 것으로 광양시는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인 건데요. 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방 국가정원 서문 주차장입니다. 헌혈의 집 대형 버스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혈액 부족 문제를 전해 듣고 단체 헌혈을 하기 위해 신청한 봉사자들입니다.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헌혈이 가능한 상태인 게 확인되면 곧바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헌혈버스 안에서 2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헌혈을 안 한 지가 한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7회 헌혈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생각도 있고요. 이것도 봉사의 참된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고 이렇게 나온 이런 피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3일 기준 전국 혈액 재고 보유 일수를 살펴봤습니다. 5일분 이상일 때 혈액 수급이 안정된 상태인데 평균 3.81분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병원 3곳 중 1곳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 헌혈은 소폭 늘었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단체 헌혈이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3일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어느 곳 병원 한 군데에서는 혈액이 부족해서 수혈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혈액 보유량을 늘려주시는 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접종자는 일주일 이상 헌혈을 할 수 없게 돼 혈액 보유량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 헌혈 참여자가 30인 이상인 단체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가 찾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여당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2월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2일 저녁 6시 반쯤 찬반 토론을 이어갔지만 야당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위위원회 전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3일 상임위 안건에 한전공대 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4개월 동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3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사내 하청 노동자를 무허가 파견했던 것을 반성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2017년부터 2년 동안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516명이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달 22일까지 전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4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23일 아침 8시쯤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1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46살 여성이 얼굴과 손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이 명부에 없는 승객 24명을 더 태우고 운행한 3,500톤급 화물선을 적발했습니다.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화물선 A호는 지난 20일 오후 5시 제주를 출항해 밤 11시에 목포로 입항하면서 39명으로 제한된 최대 승선 인원을 어기고 63명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구와 포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민들의 안전사고 피해를 돕기 위한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 중인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안전공제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이나 익사사고 사망, 폭발과 화재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5세 미만인 경우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나 지자체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유 차량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된 5등급으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차량 등 도로용 3종 건설 기계가 해당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LPG 신차 구입 보조금이 지원되고 한 대당 700만 원씩 모두 18대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차량 지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자은면에 있는 휴양림 일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사 규모를 축소해 참석 인원을 30여 명으로 제한하고 소나무 200그루를 백산리 자연휴양림 일대에 식재했습니다. 새로 심은 소나무는 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올해 안에 황칠과 편백나무도 32헥타르 면적에 걸쳐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이 23일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접시와 머그잔 겉면에 특수 색종이를 붙여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안군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을,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여수 국가산단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6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여수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KF94 마스크 6만 장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주삼동과 삼일동을 비롯한 산단 4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이 완료됐습니다.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은 일반 슈퍼의 출입 인증 장치와 무인 계산대 등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점포가 아닌 곳 중 점포 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곳입니다.